네, 반갑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나스닥 다우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걱정거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또 기술주의 어떤 하락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러한 어떤 걱정거리들 많이 안고 시장을 바라봤을 건데요. 장이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입니다. 뭐 예상치 못하게요. 예상치 않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또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뭐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하락 시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오전 매수가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오후 매수가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은 것이 일단 유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시점에 주가가 하락해서 들어갈 때 저점 매수를 통한 그런 주가 뭐 상승 반전을 통한 그런 수익 시점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또 변동성이 또 오후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들어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갈등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제 하락 출발을 했죠. 하락 출발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지지선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위쪽에 있으면 지지선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선이 되는데, 지금처럼 위쪽에 이 지지선이 위치를 하게 된다면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선이 지금 주가보다 위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저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꼬리를 달아준 모습, 이 살짝 윗꼬리에 달린 이 모습이 바로 그 저항에 대한 모습인데, 현재 이 모양만 딱 봐서는 그렇게 약하지 않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은 상승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형주들의 상승 반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유지가 된다라면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현재 시점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강하게 또 저점에서부터 올라와 줬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면 아마도 저항대 돌파도 무난할 것이다. 다시 저항을 돌파해서 지지선으로 만들어내고 지지선 위쪽 올라서는 그런 주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된다라면요,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주면서 빵 치고 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흐름들이 오후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후 시점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222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선다라면 다음날, 다음 주 이 패턴에서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상황만 봐서는요,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통한 그런 주가 반등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차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저께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리면서 저점 형성되고 이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평선 밀집도 다 나타났기 때문에 오후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물론 수급에 달려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상승 반전에 전혀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지선 깨지 않고 상승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횡보가 나가도 괜찮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렇게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태이지만 전혀 무리 없이 부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신고가 패턴이고 또 800포인트를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죠. 조금만 도와준다. 조금만 도와주는 것은 누가 도와주냐면 바로 수급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서 이제 좀 약세를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로 본다면 개인들 매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개인들은 코스닥 쪽을 코스피보다 더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또 개인들이 요즘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지금은 잡아야 돼.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 살펴볼게요. 네. 수급 보시면 개인들이 800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800억, 기관들은 14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꾸준하게 유지시켜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 규모가 현재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규모라면 충분히 커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형주를 팔든 소형주를 팔든 별로 관심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시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이런 쪽에 매수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양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을 아침에 다 해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같은 부분들을 또 진행했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계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지지를 하지 않고 자꾸 밀고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연기금의 수급이 순매수 전환이 된다면 시장의 지지는 끄떡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도로 확장된다거나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800억 정도 순매수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기조만 유지되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 줬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 방어 물량만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기만 한다라면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금융투자도 장 막판에는 매수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뭐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매도 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살펴보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요.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융투자 쪽 거거든요. 금융투자가 전부 다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하방 출발했을 때 차익 실현이 들어갔다면 아마도 그런 물량들이 오늘의 어떤 포지션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요. 일단은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빠른 청산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잠정직계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계룡건설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약하죠. 그리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여기 지금 순매수 규모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량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도 지금 기회차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매도가 아직은 더 우세한 편이긴 한데요.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을 잘 흡수하고 변화를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런 규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 테스나,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지금 뭐 눌림목 형태 또는 원래 상승하던 추세 이런 모양새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지금은 매수에 또 들어와 있어요. EUB 이렇게 우선주 쪽 패턴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오늘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는 하죠.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IT,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어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IT 쪽에 대한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많이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제 주가를 상승폭을 다 반납함에 따라서 이렇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의 주가 하락도 같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아마 삼성전자를 그렇죠? 순매수 규모를 아주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LG화학 매도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뭐 답이 없어요. 지금은 위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고 딱지, 빨간 딱지가 위험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기가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들 뭐 아직까지는 더 보유하셔도 상관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변동성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주말 끼고 들어가는 모습에서는 저런 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매수였고요. 하이닉스 역시 IT 쪽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특이하게 네이버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만 봐서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렇게, 삼성 SDI 같은 경우처럼, 이,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약세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은, 네, 좀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감을 좀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들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낫다. 네, 그나마 시장이 아직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급 동향이나 아니면 종목 매매한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은 걱정거리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2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추가 상승을 통한 지지선 확보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오후까지도 계속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수급 동향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전 매수가 그래도 조금 더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후에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하거나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은 오전에 조금 들어갈 만한 것들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오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오면 또 한 번 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변화를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기다리는 매수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지켜보면서 저는 오후 마감 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